안녕하세요. 범블한북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가치면에서 자생적으로 튕겨낼 수 있는, 몸싸움을 제대로 벌일 수 있는 경쟁력이라면 충분히 응전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이게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바로 원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말 외환 보유액, 예상대로 달러와의 접전을 치르느라 보유액 자체가 감수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가 국가 밸류업에 근간한 건강한 가치 체력 증진이라는 헬스케어를 받으면 아무런 그냥 소소한 현상에 지나지 않을 건데, 지금 원화는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 엔화, 그리고 원래 코너에 몰려서 소나기 펀치 두드려 맞고 있었던 위안화, 쌍으로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는 바람에 원화는 철저한 위안화와 엔화 사이에서, 이건 무슨 애정관계도 아니고 삼각관계이긴 한데 철저하게 버림받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가치 중립적이란 위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 자체가 이 둘의 상태에 따라서 피멍이 들 수 있는 사안이라서 오늘 한은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감소 추세 발표는 다소 예상은 했지만 그동안 달러가 워낙에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서 급박하게 환율 추세를 진정시켜야 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보유했던 달러들을 죄다 팔아야 하는, 불살라버리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 보유액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전월 말 대비 거의 60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달 거의 달러 강세가 어퍼컷을 날릴 정도로 달러의 등살은 정말 팽 돌아버릴 정도로 엄청난 강세를 보였는데, 당연히 이걸 막기 위한 막대한 양의 달러를 투입, 시장 안정 조치가 긴박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외환 보유액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거 잔액 기준 4천억 달러 수준에선 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저공 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97년 IMF가 우리나라에서 터진 것도 바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기 때문인데, 기업의 무리한 달러 대출 땡기기로 인한 기업 부채가 거의 당시에는 핵폭탄급 충격을 줬고, 그렇게 사업 자금을 빌려온 것, 사업 성과로 돌려막기 하면서 털어내면 될 건데 이게 지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당시에는 가계 부채도 지금처럼 1000조가 넘어가는 수준도 아니었고 미미한 수준, 대신 기업 대출이 미친 듯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이걸 다시 걷어들여야 하는 무역 수지가 거의 앵꼬가 났던 상황이라 그냥 나라 경제 자체가 스탑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나라 안에 달러 창고가 완전히 비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디폴트, 국가 단위의 지급 정지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라. 근데 지금은 기업 부채, 가계 부채까지 완전히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형국이라서 외환 보유고 감소 추세는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온 걸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GDP 대비 25% 정도의 외환 보유고가 있다고 하는 발표에서도 이 버퍼가 가능한, 그러니까 외환 위기를 튕겨낼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은 하는데, 아니 1997년에는 이런 설명보다 더 근사한 부연 설명들이 있었죠. IMF 터지기 직전에도 충분히 나라가 경제적인 부분에선 아무런 적색 신호도 없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외환 위기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지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특히 이번에 외환 보유액 감소는 반년 만에 최대 수치인데 확실히 쪼그라든 건 사실입니다. 2022년 9월 이후로 감소폭이 이만큼 늘었다는 건 역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상당한 변동성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이건 그냥 증폭기 수준이죠. 그냥 마구마구 배가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로 보유한 달러가 연금 쪽으로 이동한 측면도 있어서 기존 달러 보유 파이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연금도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서로 간에 통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2050년이면 연금 고갈이라는 위태위태한 자금 절벽이 펼쳐지게 되는데, 연금과 한은 간의 통화 스와프도 어찌 보면 고육지책, 짜내고 짜내도 답이 없는 판에 서로 왼쪽 주머니 있는 거 오른쪽 주머니로, 오른쪽 주머니 있는 거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밖에 더 되겠나. 아무튼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원화 가치는 달러와의 맞짱은 거의 불가하고 그냥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원화가 아닌 달러를 꺼내서 태워야 하는
그래서 눈물의 캠프파이어를 해야 할 판인데 이게 단지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장만 문제가 아니라 기존 1997년 당시의 기업 경쟁력 약화가 불러온 비극, 그러니까 나라 경제 자체의 밸류업이 거의 뭐 진상에 가까웠던 흙비 내리던 역사가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했던 자국 경쟁력의 약화가 거의 뭐 환율 2,000원을 찍었던 IMF. 와, 27년 전인데도 환율이 2,000원. 당시 신문기사 들여다보면 정말 살벌할 정도죠. 환율이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이 넘었지만 리버스 감기 무한대로 돌려도 환율이 2,000원대야. 지금 1,400원대 들어가도 곡소리가 나는 판이고 하느니 시장 안전 조치 취한다고 뭐 급 엑셀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1달러에 2,000원. 그러니 뭐 그 누가 넘어지지 않는 업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더욱 아수라장이었던 건 재정부 장관까지 나와서 장부에서 피지 않은 매체가 그러니까 달러 미시지 1,9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폭탄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은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 4월달에 4천억 달러 수준인데 27년 전을 감안한다면 거의 뭐 이건 나라가 한 방에 날아가지 않은 게 다행이죠. 당시 기업 부채가 이런 폭탄의 내관이 되기도 했는데 원화 가치가 지금처럼 달러가 킹달러의 확실한 존재감을 가질 때도 아니었어. 자체 경제발전기 엔진이 훅 하고 나가버리는 상태, 블랙아웃이 되어버리니까 당시에 뭐 주가도 거의 하루에 7% 이상 빠지는 뭐 제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결국 당시에도 달러 가치 대비 원화 가치의 약세라기보단 자체 밸류업의 문제였습니다. 스스로를 경쟁력이라는 터빈 속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이 동력이 서서히 맛이 가고 있었던 게 최대 원인이었죠. 지금은 뭐 달러까지 존재감 확실하고 거의 뭐 타노스급 아닙니까? 손가락 튕기기 몇 번이면 그냥 모든 세계 도처에 깔린 통화들이 떡락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 겨우겨우 뭐 정신 수습하고 올라서려 하면 다시 손가락으로 튕기고 지금 환율이 살짝 내려가 있는데 또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타노스의 리액션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역 수지 자체의 성장 지표가 그리 막강했던 한국의 자생적인 경제 동력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0.5%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3% 수치를 찍은 것에 대해서 서프라이즈하고 있죠. 한은도 전혀 이걸 예상을 못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의아한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떡락하면 이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한국 경제 지표가 이거 굉장한 혼조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GDP 늘어난다 하는데 개인의 삶은 겁나게 팍팍하거든. 이것도 뭐 통계적인 신기루라 말할 수 있죠. GNI, 국민 총소득이라는 지표와 GDP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 경제 지표가 밝게 나오는 듯 보여도 개인의 얼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경제 지표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갈수록 얇아진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시그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GDP 대비 외환 위기 흡수 능력이라는 보유액을 들이대는 것도 이건 뭐 단순히 액수 함수 관계로 줄긋기를 하는 건데 어디 뭐 지금 한국 경제 자체가 급격한 상승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점점 하락세로 저공비행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성장률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가계부채가 IMF 당시에는 기업부채라는 날개 하나가 꺾인 거라면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까지 꺾이게 생겼으니까 혹독한 경고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국도로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신호였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IMF 때의 환율과 증시 잠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27년 전. 그런데도 지금 경제적인 수치와 비교해도 뭐 아찔한 상황인데 IMF 외환 위기보다 몇십 배에 달하는 충격을 줄 거라는 언급까지도 했다는 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한은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누르고 있었고 그렇게 누른 금리는 금리 인하 효과를 냈던 거죠. 동시에 시중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분위기 타고 저금리로 대출 상품 엄청나게 땡겼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도 남는 겁니다. 특히 4월 말 외환 보유고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것도 단순히 달러 가치의 월등한 존재감 때문에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경제 자체의 하부 구조에서 이상 신호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단순 지표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드는 건 IMF 당시 장부에 잡히지 않은 부채를 2천억 달러까지 언급한 그 아찔한 이면에 가려진 위기를 그제서야 드러냈던 리스크 충분히 지금도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한은의 외환 보유고에 대한 발표는 다소 아주 촉을 세울 수 있는 데이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지표는
위기감을 실질적으로 반감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비슷한 지표가 바로 오늘 나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이 2년 7개월 만에 4,000건이 넘어갔다고 난리였죠. 실제로 지표도 4,000건이 넘는 넘버링이 나왔었는데, 당시 일주일 전만 해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이런 심리를 충분히 자극하고도 남을 만한 분위기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오늘 공식적으로 나온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은 정확하게 3,899건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아니 4,000건 넘었다고 31개월 만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표가 다시 정정이 됐어. 결국 4,000건 못 넘어갔어. 이렇게 지표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만 의존하다가는 자칫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왜 안 보이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자산시장 가치가 어떤 궤적에서 앞으로 무슨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가 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외환위기 몇십 배로 터질 수 있다는 얘기가 깃바퀴를 한번 돌고 나갈 수 있는 건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 자체가 외환위기 1997년과는 달리 또 다른 부채의 폭탄까지 달고 있는 상황에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렉이 걸려서 덜커덕 사단이 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지표들이 발 아래에서 스멀거리면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팩트라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한은의 발표 1997년도를 다시 한번 연상시킬 수 있는 뭔가 쪼이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몇십 배의 충격을 던져줄 수 있다는 경고. 그냥 허투루 한 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통계를 끝까지 잘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개인의 촉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